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파설라이제이션, 즉 화석화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설라이제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세컨 랭귀지 어퀴지션, 언어 습득론에서 학습자가 그 언어를 습득하다가 어느 단계에 가면 이제 멈추게 되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원어민과 똑같은 그런 프락션시 언어 능력을 갖기는 조금 힘들다. 그 현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화석화라는 거, 파설라이제이션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포스트 시스테매틱 스테이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언어를 배우건 간에 특히 지금은 이제 외국어, 제2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외국어를 배울 때 시스템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에러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랜덤하게 중구난방으로 어떨 때는 맞았다, 어쩔 때는 틀렸다가 막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다가 이제 시스테매틱한 스테이지를 거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딱 정해진 오류만 범하게 되고 학습자 어느 정도 규칙을 인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 이제 체계화가 다 갖춰진 그 이후의 단계에서 학습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어민과 똑같은 언어 능력을 갖는다는 건 거의 힘들고, 뭐 독특한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더 이상 발달하지 못하고 멈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탑하는 그 단계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과거에 화석화, 파설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죠. 최근에는 이제 화석화란 단어가 좀 부정적인 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안 쓰고, 안정화라는 스테빌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이 안정화라는 단어가 스테빌라이제이션이 맞지만 그래도 세컨 랭귀지 어퀴지션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파설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직도 파설라이제이션이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화석화가 일어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발음은 원어민과 똑같은 발음을 갖기는 조금 힘들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문법은 괜찮지만 특정 문법 형태에 있어서 그럴 경우에 또 조금 완벽하게 원하는 것 같은 그런 형태를 갖기는 좀 힘들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화석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석화는 어떤 단계냐면은 같은 오류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포스트 시스테매틱 스테이지에서는 더 이상 그 오류가 수정이 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저만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이제 플루언시라든가 어큐러시가 점점 발달하는 게 느껴졌지만 지금 상황에서 제 발음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발음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착화가 이루어진 거죠. 문법도 아마 제가 틀리는 거는 계속 틀리고 있을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제가 이제 발달 단계의 마지막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파설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좀 약간 부정적인 어감을 가지고 있고 스테빌라이제이션을 더 많이 쓴다고 했던 이유는 화석화라는 단어에 대한 이 용어에 대한 비판이 되게 많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비판은 우리가 정말 원어민과 같은 언어 능력 이것을 성취한다는 게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여러분 오랫동안 외국어 공부하셨으니까 아마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원어민과 같은 언어 능력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과거에 촘스키가 링귀스틱 컴피턴스를 얘기하면서 원어민이 갖는 어떤 언어 능력에 대해서 되게 신비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네이티브 스피커 팔러시라고 그래가지고 네이티브 스피커 미스라고 그러기도 하고 팔러시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 원어민과 같은 언어 능력은 사실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지? 라고 이제 그 퀘스천 마크를 두는 것이죠. 정말 원어민과 같은 언어 능력이라는 게 존재하긴 존재하는가? 이 신기루 같은 언어 능력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제 비판이 제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비판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어가 이제 조금 긍정적인 어감으로 이제 에러가 되게 랜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되게 고착화가 된 상태에 그래서 안정화가 되었다라는 스테빌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런 다음에 화석화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어감이 아니라 이제 화석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또는 스테빌라이제이션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학습자가 필요한 만큼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는 의미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학습자가 언어를 계속 발달을 시킨다는 거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소통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내가 나의 메시지를 뭐 라이팅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된다든가 내가 리딩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읽기가 안 된다든가 하면은 계속 이제 발달을 시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이 이상 발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멈췄을 확률이 크니까 이렇게 스테빌라이제이션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제 의사소통이 괜찮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화석화는 왜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제 예상해야 되는 부분은 화석화의 요인이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제 교수자의 입장에서 화석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거든요. 그래서 피드백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나 교수자나 또는 언어를 더 잘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의 피드백에 관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또 피드백 얘기를 할 거니까 한번 얘기를 하면 피드백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펙티브한 피드백이고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커그니티브한 피드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펙티브 피드백은 정서적인 측면, 정의적인 측면, 감정적인 피드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커그니티브 피드백이라는 건 인지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펙티브 피드백에 긍정적인 그 정서적인 피드백이 있고 부정적인 피드백이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피드백이라고 한다면 그래 나는 네가 하는 말 잘 듣고 있고 잘 이해하고 있어라고 계속 이제 고개 끄덕이면서 시그널을 준다. 그러면 정서적으로 정의적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이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부정적으로 나는 너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잘 듣고 싶지 않아. 이렇게 그 시그널이 보여진다면 상대방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어펙티브 피드백이 제시가 된 것입니다. 인지적인 피드백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이라고 한다면 난 네가 한 말 이해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시그널을 보내는 거, you mean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그런 피드백이 되는 것이고요. 부정적인 피드백은 excuse me, pardon me, what? 이런 식으로 네가 하는 말 뭔지 모르겠어 라고 이제 피드백을 준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종류는 아셨죠? 그럼 생각을 해보면 자, 학습자가 이제 제2 언어 외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 나의 이제 부족한 언어 실력으로 최대한 열심히 의사소통을 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때 정의적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고 그 다음에 난 또 네가 하는 말 잘 알아듣고 있다는 또 코그니티브하게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으면 말을 계속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피드백이 주어지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 밑에 써놓은 게 적절한 피드백의 중요성이 대두된다고 써놨잖아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면 사실은 상대방이 하는 말 발음 잘 못 알아듣겠는데 100% 이해한 거 아닌데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really 하면서 이제 되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줬어요. 그럼 상대방이 내가 문법적으로 틀린 거, 내가 단어 사용 잘못한 거, 내가 발음 좀 이상한 거 인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다 알아듣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더 이상 발달을 안 하겠죠. 그러면 화석화가 더 빨라지겠죠. 또 내가 부정적인 피드백을 줬다. 그러면 학습자가 말하고 싶겠습니까? 말하지 않겠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부정적인 또 커그니티브한 피드백을 줬다. 그러면 계속 틀린 거 지적하는데 말을 계속 하겠습니까? 또 안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적절한 피드백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적절함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에 이제 그 문제가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뭐 글로벌한 에러 이런 거는 좀 확실하게 교정을 해주고 로컬 에러 같은 경우는 좀 때에 따라서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런 피드백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퍼스널라이제이션 화석화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